여러분, 모니카예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러면 내 아이는 왜 꿈이 없냐고요? 그동안 내가 이 아이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면서 일하면서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너를 키웠는데 너는 왜 꿈조차 없니?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왜 꿈이 없냐면 이제 중3 아들의 예가 나와요. 오늘 저한테 중3 아들 가지신 이웃님의 저희 구독자님께서 아마 제가 공개로 댓글을 써주셨으니까 밝혀도 될 것 같은데 태소파파님께서 저한테 장문의 댓글로 문의를 해주셨어요. 아이가 이제 자꾸 아이랑 겨울 내내 거의 아침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풀로 공부를 시키셨대요. 그동안 공부를 너무 안 해서 방학이고 해서 아이가 정말 따라준 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보냈거든요. 아이랑 관계가 잘 되면서 아이가 그렇게 따라준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이가 반항을 하고 그다음에 가출도 했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결국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이가 지금 당장 막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막 좋은 데를 보내고 싶으시대요. 제발 내 말 좀 따라주고 내 말만 좀 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그랬어요. 반항을 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네. 왜냐하면 반항조차 하지 않으면 그게 더 문제거든요. 그게 마음의 병이 생기고 있다라는 증거고 무기력해진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아이가 아직 무기력해지진 않았잖아요. 네. 그럼 아직 관계 개선을 하셔서 아이한테 조금 더 자율권을 많이 주시고 아이가 정말 생각이 돼서 공부하는 시기는 사실 고3 때 1년, 재수할 때, 삼수할 때 이럴 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꿈을 크게 갖지 마세요.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부모님들 내 아이가 다 서울대 갈 것 같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꿈을 너무 크게 갖지 마세요.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과도한 어떤 관심과 꿈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된다는 걸 저도 다 키워놓고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태소파파님께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댓글로 길게 써드렸지만 재수, 삼수 하는 걸로 그때라도 얘가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면 다행인 걸로. 네, 지금 그렇게 억지로 잡아 끌어서 하는 공부 기억에 남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갈게요. 중3 아들이 나와가지고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3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꿈이 없어서 걱정인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태소파파님 이 책 꼭 읽어보세요. 네. 아시겠죠? 어릴 적 아이가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그래요. 왜 내 아이가 꿈이 없냐고 이제 중3 아버지가 물었을 때 선생님의 생각은 그러셨나 봐요. 아이가 어릴 적에 한두 번은 꿈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란 얘기죠. 누구나.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아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거. 나 대통령 될 거예요. 이런 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아버님들 또 어떠세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아이한테 무슨 이렇게 대통령이 네가 어떠고 저쩌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야 아빠랑 결혼하는 게 무슨 꿈이냐 이렇게 아이한테 핀잔을 주신 적도 있으실 거라는 거죠. 자, 그런 어떤 낭만적인 꿈 이야기를 했을 때 논리적으로 비판한 경험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면 아이들이 그런 경험이 만약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꿈 이야기를 다시 하고 싶지 않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꿈 이야기를 다시 아이들이 이건 해봤자 아빠가 또 핀잔이나 줄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반대로 부모가 너무나 적극적이야. 네. 아이는 좀 가만히 있는데 부모가 너무 네 꿈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무조건 다 지원해 줄게 이런 식으로 너무 적극적이면 이 아이가요. 반대로 꿈이 없는 척을 한대요. 여러분, 내 아이가 꿈이 없다는 게 진짜 꿈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 내가 꿈이 있다고 말을 하는 그 순간, 네. 왜냐면 괜히 꿈 얘기했다가 곤욕을 치른 경험 때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왜 꿈이 없니? 계속 물어보는 거 아빠가. 야, 너 꿈이 뭐야? 꿈도 없니? 꿈이 뭐야? 이래갖고 겨우겨우 생각해갖고 어쩔 수 없이 여기 나오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그 순간 그 꿈을 향해서 끝없이 달려야 하는
이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엄마 아빠가 그 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준비를 하고 너무 많은 대비를 하고 너무 많은 곳을 데리고 다니고 막 공부를 시키고 학원을 너는 의사라며 그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 과학고를 가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아이 얼마나 피곤하겠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 아이가 꿈이 없다고 말하는 게 꿈이 없는 척 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충격이었어요. 꿈이 없는 척을 하기도 하는구나, 아이들이. 그래서 꿈 이야기 자체가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 이야기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냥 아이가, 네,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꿈 이야기 안 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린 부모님들이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꿈을 그렇게 빨리 정해야 되냐, 이거죠. 예. 왜 꿈을 빨리 정해야 되냐.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 여러분, 저희 부산 언니, 네, 부산 언니 이야기 했었죠. 부산 언니 둘째가, 굉장히 과학 영재였어요. 중학교 때까지. 그런데 언니는 이제, 예, 걔가 이제 뭐 영재 활동하고 뭐 이러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 아이들이 다 그런 것들에 의욕이 빠지면서 그 아이 역시 그랬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컴퓨터공학과를 갔단 말이에요. 부산에 있는 학교에.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언니는 그냥 이 아이가 가는 대로 두는 거죠. 가는 대로 그냥 뒀다는 거예요. 뒀는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아이가 웹툰 작가가 웹툰 아니고 웹소설 작가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 거, 자기 거 등록금을 다 이 아이가 다 내주고, 네. 자기가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이 아이는 대학도 토론 전형으로 간 아이예요. 예, 성적으로 간 게 아니라 책을 많이 읽고 막 이야기 말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했었는데, 결국 내비두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는데, 이것조차도 함부로 이게 이 아이가 뭐 꿈을 이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저희 언니는. 그냥 지 하고 싶은 거 찾아가는 과정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그 말 듣고, 아이들이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찾아가는구나. 그래, 지금부터 굳이 정해서 왜 너는 이거 되라고. 야, 너 과학자 돼야 돼. 너 의사 돼야 돼. 왜 정해줘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직업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우리 때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의식의 변화가 좀 생겨야 되는 시기예요. 저는 아이들 조카들을 보니까 이거를 진짜 많이 느꼈어요. 저는 몰랐거든요. 우리 조카가 이렇게 웹소설 작가가 될지 몰랐습니다. 네. 그냥 얘는 평생 그냥 이거 보는 사람만 있으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네, 뭐 말은 하긴 그렇지만 굉장히, 네, 떠가지고 그런가 봐요. 저희 언니 근데 그냥 그래 이렇게 말하고 말아요. 네. 아이 그냥 얘가 지 좋아하는 거 찾는 과정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말더라고요. 되게 쿨하게 부럽게 시리. 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빨리 정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이 책을 보면서도 그렇고 선생님 그래요. 목표를 빨리 정해야 엄마들 아빠도 왜 뭐 학종이다 뭐 이런 거 대비해서 서류를 하나로 뭐 한쪽으로 막 쫙 이렇게 세팅을 해서 가잖아요.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정해야 유리한 거 아니에요? 늦게 정하는 것보다 빨리 정하는 게 유리한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을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빨리 정했다는 말이 대충 정하게 된 걸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저 이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해요. 왜 서류를 쓰기 위해서 왜 꿈을 적어야 합니까, 여러분? 예. 진로가 사실 한쪽 방향으로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고3 지내보고 컨설팅도 뭐 받아보고 했지만 별 상관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그런 거에 대해서 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가 찾아가는 과정이 들어가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한테 선생님이 그러니까 되물으시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엄마는 꿈을 계획해서 하루하루 실천하면서 막 열심히 그렇게 살아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루어졌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그렇게 사셨어요? 어릴 적부터 막 계획표 짜가지고 막 하루하루 실천하면서 막 이렇게. 우리 아이들 사실 제가 계획표 짠 대로 지금 그렇게 크고, 그러니까 자라주고 있으면 그게 고마운 거죠. 근데 우리 어릴 때 안 그랬잖아요. 그래도 우리 지금 잘 살잖아요. 네. 더 잘 살아야 돼요? 네. 여러분 잘 사는 게 뭐예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거?
그렇다고 행복해요? 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된 지금도 저는 그 생각에는 변함은 없고요. 제 마음이 편하고, 제 마음이 행복해야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사실 우리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왜 아이들한테는 그러지 말라 그러냐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거치고 고생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살아온 그 인생길을 아이들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딱 올라가서 높은 곳에 딱 쓰길 바라세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에 인생의 51% 이상이 우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작해라. 제가 요즘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 정말 우연히, 진짜 우연히 어느 날 새벽 아침에 제가 올린 글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정말 저를 그렇게 응원해 주실지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 정말 우연이었거든요. 고민을 며칠 하다가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그냥 글이 써지는 대로 글을 썼고 여러분들께 제 마음을 보여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우연이라는 게 정말 맞아. 인생이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어떤 거든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재미있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제가 이런 활동도 하는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그러세요. 정말로 안정적인 삶을 원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선생님도 말씀하시는 게 다양한 경험. 저 이 부분 정말 공감 많이 했어요. 다양한 경험을 하게 그냥 두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꿈은 막 뒤집어서 막 이렇게 막 해치고 지나가서 찾는 게 아니고, 이런 경험을 해서 여기에서 조금 채워지고, 저런 경험을 해서 여기서 또 이런 부분이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네. 이렇게 발견해서, 요거 한번 좀 나한테 채워야겠다. 이러면서 채워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살다 보면 채워지는 거라고 선생님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다양한 경험이 쌓이면 관심이 많아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관심을 아이들이 못하게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희 부산 언니가 둘째한테 아무런 노타치, 일주일 내내 잠만 자도 노타치. 예, 그게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아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아이한테 강요하지 않고 그냥 두었을 때 그 자유로운 그런 사고, 밤새서 게임을 막 해더라도 아이가 지금은 그게 꽂혔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다 대고 공부하라 그러면 그게 들어가냐고요.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싸우죠. 싸우고 강요하게 되고 관계가 안 좋아져서 아이가 나가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막 그렇게 오픈 못 하실 거예요. 저희 언니는 정말로 별종이고 완전히 그렇게는 안 되실 거고 적절하게 아이와 자유와 아이가 왜 살면서 참 재밌다 조금 그래도 좀 쉴 구석이 있다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느끼게끔 아이랑 좀 여유를 갖고 사세요. 중학교 때부터 달리지 마시고 제발 아시겠죠? 그리고 경험이 이렇게 쌓이고 관심이 많아지면 그제서야 학습 욕구가 발동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그 학습 욕구가 발동이 되면 내가 이러한 내용을 좀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욕구가 생기도록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해줘야 되는 건 뭐다? 경험이 쌓이도록 그런 경험이 쌓이도록 이렇게 해야죠. 앉아서 이렇게 막 공부만 저희 부산 언니가 항상 하는 말 야, 공부만 하지 말라 그래.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네. 여러분, 공부만 한다고 뭐 얼마나 성적이 오르겠어요. 아이가 정말로 하고 싶어서 하면요. 1년에 다 따라잡을 수 있어요. 1년에 안 되면 2년에 하면 되고, 재수하면 되고, 삼수하면 되죠. 아이가 뭔가를 하고 싶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게 포인트예요, 지금. 아시겠죠? 억지로 데리고 가서 시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분명 못하실 거예요. 예, 일순간에 다 못하실 거예요. 저 알아요. 알면서 또 어떤 분은 그러시겠죠. 무슨 이렇게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이런 말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아이를 다 키워놓고 나면 느끼실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학생의 처지에서 지금 왜 꿈을 없느냐. 결론은 뭐냐면 학생의 처지에서 시험과 성적 때문에 꿈꿀 여력이 없는 거예요. 꿈꿀 여력이 없고 그러니까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 뭐라고 할 거냐고 선생님이 예상을 하셨냐면 자 나도 꿈이 있는 삶을 좀 살고 싶으니까
꿈이 생기도록 제발 좀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고. 예, 그 챕터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를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이 내버려 두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알아요. 내버려 두세요, 근데. 네, 저도 그 나이 때 잘 못했어요. 네, 오늘도 저희 둘째 고2가 어린이날이라면서 하루 종일 쉬더라고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여러분. 제가 거기다 대고 하라 그런다고 애가 공부 억지로 앉아서 한다고 들어갈 거 아니잖아요. 저러다가도 자기가 마음 먹으면 해야겠다 싶으면 가거든요. 그날 하루, 3일 놀더라도 하루 열심히 공부하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날마다 애를 어떻게 아침에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공부를 시키셨어요, 테스파파님. 아이가 지금 막 분출해야 되니까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지금 잘한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 잘하지 않습니다. 지금 못한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 못하지 않아요. 성적 완전히 다 바뀝니다, 여러분. 저 그거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뭐냐면, 내 아이가 왜 내가 이렇게 아이를 꿈이 없게 만들지 않았는지,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이 없게 만든 부모는 아닌지, 우리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이와 조금 더 좋은 관계에서 우리가 공부를 아이가 하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응원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맨날 앉아서 공부만 하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 생각을 물어보세요. 아이 생각을 물어보고, 아이에게 그날의 하루를 맡기시고, 아직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조금만 잡아주세요. 조금만 잡아주시면 아이가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이런 조금만 잡아주는 게 되려면 어려서부터 조금씩의 습관, 그렇다고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시키는 습관을 잡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정말 하루에 2시간밖에 공부 안 시켰다니까요, 여러분. 중3 때까지 2-3시간밖에, 시험 기간 아닌 다음에 평소에는 정말 2-3시간밖에 공부 안 했어요. 그것도 많이 한다고 애들은 막 볼멘소리 냈었거든요. 나머지 시간에 책 읽고 영화 보고 하셔야죠. 아이들이 원하는 게임 하게 해주세요. 못한다고 아이가 안 해요? 어디 가서 다 나가서 합니다. PC방 가서 하잖아요. 더러운. 차라리 집에서 하라고, 그렇게. 겪어보니까 그래요. 저도 무지 괴로웠어요. 무지 괴로웠었던 사람이라. 근데 그렇게 괴로워봤자 소용이 없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네. 자꾸 잔소리가 길어지는데, 일단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책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어요. 왜 우리 아이가 꿈이 없을 수밖에 없나, 여러분.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시겠죠?